안녕하세요. 5분 만에 마스터하는 국어. 오늘부터는 새롭게 의문론 파트를 배우게 됩니다. 오마국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의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 그런데 의문 말고도 음성이라는 것도 있고 음향이라는 것도 있네.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서 먼저 이것들의 개념을 정리해보자. 이 세상에는 다양한 소리들이 있어. 지금도 잠시 귀를 기울이면 주변의 소리들이 들릴 거야. 냉장고 모터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 우리가 일상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소리들을 음향이라고 해. 자, 그러면 음성은 뭘까? 음성은 사람의 발음기관, 즉 조음기관에서 나오는 소리를 음성이라고 해. 그러면 질문, 방귀 소리는 음성일까 아닐까? 당연히 아니지. 왜냐하면 항문은 발음기관이 아니잖아. 혹시 항문으로 말하는 사람 있니? 없어. 박수 소리는 음성일까 아닐까? 마찬가지로 손바닥은 발음기관이 아니야. 그러면 웃음소리, 휘파람소리, 기침소리는 음성일까 아닐까? 이것도 음성이 아니야. 선생님, 웃음소리, 휘파람소리, 기침소리는 전부 다 발음기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음성이 아니에요? 오, 좋은 질문이야. 발음기관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해서 다 음성인 것은 아니야.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 바로 의사소통. 즉, 의사소통을 위해서 말을 할 때 사용되는 소리들을 음성이라고 하는 거야. 정리하면 사람의 입, 즉 발음기관 또는 조음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들 중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에 사용되는 소리, 즉 말소리를 음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유튜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선생님의 목소리는 당연히 음성이겠지. 게다가 선생님은 코로나도 음성이야. 이 뭔 개소리야! 음성은 사람마다 다 달라. 남자, 여자가 다르고 어른, 아이도 달라. 심지어 쌍둥이의 음성도 분석해보면 아주 미세하게 달라. 이 세상에 똑같은 음성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다는 거 상식으로 알아둬. 아치! 결국 이와 같은 소리들은 음성이 아니라 오히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음향이라고 봐야겠지. 자, 이제 너희들은 음향과 음성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 이번에는 의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여기 한 커플이 있네. 낭만적인 두 사람의 모습이 참으로 보기 흉하다.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있어. 사랑해, 사랑해. 두 남녀는 지금 사랑해라고 말을 했어. 이 두 소리들은 각자의 입에서 나왔고 의사소통이 목적이니까 음성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음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일단 두 사람의 발음의 차이가 미세하게 있을 것이고 소리의 굵기에도 차이가 있겠지. 남자의 저음, 여자의 고음, 즉 어조에도 차이가 있겠네. 이런 음성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똑같이 사랑해라고 인식되지. 시옷, 아, 리을, 아, 이응, 히읗, 에. 한국인이라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렇게 인식이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뇌에는 이미 한국어라는 언어 체계가 만들어져 있거든. 이처럼 언어 체계가 형성된 우리의 뇌가 인식하게 되는 그 소리를 음운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위해서 말을 하잖아. 그게 바로 말소리야. 말소리가 실제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면 그것을 음성이라고 하고, 그 말소리가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인식이 되면 그것을 음운이라고 하는 거야. 이러한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이기도 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물, 불, 술. 일단 의미가 다르지.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로 나누어 보면 물은 미음, 우, 리을, 불은 비읍, 우, 리을, 술은 시옷, 우, 리을. 결국 가장 작은 소리인 미음, 비읍, 시옷 때문에 뜻이 달라지게 되고 이때 미음, 비읍, 시옷을 음운이라고 하는 거야. 발, 벌, 볼. 여기서는 아, 오로 인해서 뜻이 달라지고 있네. 따라서 이것들도 음운인 거지. 밥, 밤, 박. 여기서는 비읍, 미음, 쌍기역으로 인해서 뜻이 달라지고 있네. 얘네들도 음운인 거야. 이처럼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러한 음운은 언어마다 다 달라. 불, 뿔, 풀. 뜻이 다 다르지. 예사소리 브, 된소리 뿌, 거센소리 프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고 있어. 즉, 한국어에서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는 소리의 차이가 음운에 반영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읍도 음운이고 쌍비읍도 음운이고 피읍도 음운이 되는 거지.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러한 소리의 차이가 음운에 반영되지 않아. 즉, 미국인들은 프린스를 프린스라고 발음해도 왕자라고 이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에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영문법 공부할 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는 말 들어본 사람 있어? 없지. 따라서 영어는 한국어와 음운 체계가 다른 거지. 자, 잘 들어봐. 불. 선생님이 1번은 초성 비읍을 유성음으로 발음했고 2번은 초성 비읍을 무성음으로 발음했는데 차이가 느껴지니? 당연히 안 느껴지지.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언어 체계는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아. 즉, 한국어는 유성음, 무성음이라는 소리의 차이가 음운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번에도 잘 들어봐. 딥. 우리 귀에는 똑같이 들리지만 사실 1번은 유성음으로 발음했고 2번은 무성음으로 발음했어. 만약 미국인이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분명히 다르다고 구별했을 거야. 즉, 영어는 유성음과 무성음이라는 소리의 차이가 음운에까지 반영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영어에서는 유성음 D와 무성음 T가 별개의 음운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야. 자, 결론. 한국어의 음운들 중 비읍, 쌍비읍, 피읍이 이렇게 따로 있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구분한다는 거고 영어의 음운들 중 T, D가 이렇게 따로 있다는 것은 미국인들이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분한다는 거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언어마다 음운의 체계는 다를 수 있다. 오케이? 오늘은 음운론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음운의 개념을 가볍게 짚어봤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산의 끝!